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하락 출발의 요인이 됐습니다. 근데 개장한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트상 양봉을 띠면서 그러니까 시가 대비 낙폭을 줄이면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대신 이제 코스닥 쪽에는 거래 대금이 쫙 말랐기 때문에 3거래 연속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보면 1,477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로 코스피는 좀 전환된 흐름들은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보셔야겠고요. 머니코드는 이제 외국인 투자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외국인 투매, 그러니까 매도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에 대한 고찰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요즘에는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분석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적, 중장기적,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렇게 세 개의 문단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증권사에서는 외국인이 과매도 구간이다. 너무 많이 팔고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파는 이유는 뭐 매크로 있겠고 중국의 AI 공격 등 AI 투자 지속에 따른 뭐 매출 여러 가지 뭐 전반적인 상황 그런 부분도 있겠고 반도체, 그러니까 센티멘트, 심리에 따라서 좀 추락하고 있는 흐름들로 투매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 압력이 거세질까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말에 증시가 재반등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있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 시기를 좀 늘려놨을 때는 외국인 수급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보일까? 아니다. 하반기 내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길게 보면 추가적인 매도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추가 매도가 아예 끝난 것은 아니니까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바라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리스크라는 요인을 들 때 수급 부담은 여전히 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포인트를 보면 코스피 6,000선에서는 최근 이제 6,000선까지 내려왔죠.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본과 동시에 8,000선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점진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또 출회가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밴드가 6,000에서 8,000 사이 외국인 매수 매도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7월 말 증시는 반등의 가능성은 있지만 더 가면서 일부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인 참고로 일단 해보시고요. 지금 해외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모아봤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코스피 6,500선 단기 바닥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10,000선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목표선인 거죠. 이것은 흔들리지 않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12개월 포워드 그 PR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년 뒤에 기업의 예상 실적을 바라보면서 이런 수치를 내는 건데 그건 5.8배로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PER이 현재 5.8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그리고 2004년 이후보다 역사적 최저순위이기 때문에 극심한 과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JP모건이 12,500 포인트 코스피를 유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방적으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하방 위험도 있고 상방 리스크도 있지만 어쨌든 상방 여력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하방 그리고 상방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방 위로 갈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고 표현이 된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투매가 진정이 되고 좀 증시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지지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보면은
신용융자, 이게 빚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38조에서 33조 원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객 예탁급이 조금 늘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110조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탁급이 는다는 거는 증시 대기 자금 조금 더 불어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시의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밑이 단단하니까 조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오늘 머니코드의 스토리텔링은 수급으로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모건스탠리, 시티, 골드만사스, JP 모건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월드컵은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16년 만에 세계 최고의 자리를 올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선을 못 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스포츠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선수들이 그 경기를 뛸 때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또 수분을 또 흡수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후반으로 봤을 때 22분 뛰고 나서 주심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뭔가 브레이크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3분 정도 경기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 용어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지금 경기 열심히 하고 일단 뛰고 3분 정도 쉬는 이것이 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스포츠 용어가 아닐까 이 선에서 출발을 했더라고요. DB증권이.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걸린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투자자 스탠 와인스테인이 이제 연구한 결과의 데이터를 보면은 주도주 전략 있잖아요. 주도주가 30주 이평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법칙을 발견했나 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주도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30주 이평선과의 관계를 좀 밝힌 거죠. 지금 30주 이평선 괴리가 확대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30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라고 했는데 이 지지선을 위로 해서 넘으면 매수 타이밍, 30주 이평선을 밑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AI 경쟁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양면적인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 기업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경쟁이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으로 읽힐 수도 있다라는 양반대 다른 그런 측면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기반 위에서 설명이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가, 경제가 좀 탄탄한 그런 조절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미국의 명목 GDP 증가율과 기준금리의 차이 이건데 기준금리보다 명목 GDP의 증가율이 높으면 미국 증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은 6.1% 미국 명목 GDP가 그리고 기준금리가 3.7%로 미국 명목 GDP 증가율이 더 높아서 현재는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좀 접점이 만나지는 그러니까 결코 좋지는 않은 건데요. 그거는 2027년 내년 중반 이후에 기울기가 같아지면서 고꾸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증시 상승 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 경기를 열심히 뛰다가 그리고 전망도 좋다가 잠시 너무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수분을 섭취하는 그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일 뿐 그리고 30주 이평선 요구의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갈 기미가 있으면 재매수 기회가 있다라고 본 거죠. 앞으로 30주 이평선 그걸 지지해 갈 수 있는지 요 포인트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오늘
저희 머니코드에서 좀 픽을 해봤습니다. 한승연 연구원이 직접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이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쓴 건데 삼성바이오로스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연 연구원 NH투자증권이거든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한승현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 이제 삼성 바이오로스 굉장히 큰 호재가 있더라고요. 잘만 한다면 2조 7천억 원 정도 어떻게 보면 빅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게 좀 드러났는데 어떤 기업인지 호재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제 장전 공시를 했는데요. 스위스에 있는 폴리펩타이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인수는 약 2.7조 원의 이제 공개 매수를 진행할 거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아직 뭐 인수가 완전히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9월 달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 100% 확보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유사한 이제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차이점은 이제 항체 생산이 아니라 펩타이드 생산을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연간 한 6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성장률도 한 20%가 나와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랑은 생산하는 영역이 다르다. 여서 새로운 영역에 뛰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이 항체 의약품 쪽이었는데 지금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중인데 들어보니까 비만 당뇨 쪽이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맞는지 팩트 체크 부탁드리고요.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줄 잠재적 성장 요인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그 어떤 거냐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그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영역이 비만 쪽인데 비만의 원재료가 펩타이드입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항체를 생산하는 역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이 성장하는 거에 대한 수혜를 누리지는 못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상 이제 그 앞으로의 목표를 제시했던 게 새로운 영역에 좀 들어갈 거다를 목표로 했었고 그 첫 번째 사례로 이제 비만에 점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폴리펩타이드처럼 이제 그 CDMO를 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찾으면서 인수를 진행을 했고 비만 쪽에 대한 앞으로의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조 7천억 원 규모 굉장히 큰 거고 거의 탑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비만 당뇨 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면서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와 더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가 관건일 텐데요. 연구원님의 분석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점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220만 원으로 지난 보고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장 이제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높은 성장성과 그리고 수익성 덕분에 경쟁사들 대비 프리미엄을 항상 받아왔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요. 대표적으로 론자라는 경쟁사 대비로 많을 때는 거의 2배, 낮을 때는 뭐 3, 40% 정도 받아왔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론자와의 이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EBITA 기준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1배, 론자가 19배 올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매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이제 딜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글로벌 비만 CDMO에 진입을 합니다. 2.7조 원 규모의 기업 인수가 가져오는 파장, 그에 따른 투자 전략 챙겨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따른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와 향후 전략까지 분석해드렸고요. 한승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중요한 이슈 나올 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 이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인데 웬 건설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KB증권에서는 최근 주택, 특히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주택 쪽에 좀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건설주가 매력이 덜한 건 안다라고 하면서도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증권사의 리포트 보면 굉장히 하향 조정된 그런 종목들이 다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유지를 하면서
이 종목을 얘기하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서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실적이 좋길래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1,222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1년 전보다 52% 성장한 수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실적 데이터인 게 5년 전, 그러니까 21년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1,222억 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굉장히 괜찮은 실적을 2분기에 보여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는 더 이 개선의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력이 있고 건설 업종 중에서도 차 선호주로 대표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은 더 늘거든요. 자기 자본 비용이 더 는다는 거는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추정치는 올라가고 있고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훨씬 실적 데이터는 좋아지고 있구나. 비용 부담에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올해 주택 공급 목표가 1.3만 대 정도거든요. 1만 3천 세대 이 정도 될 텐데 상반기에만 한 5천 세대 공급이 좀 완료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쪽, 서울이나 수도권 이쪽에서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지역 균형 개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경쟁사 대비해서 과도하게 할인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데에 투자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3만 원 목표주가 유지했는데 그 이후 실적 데이터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건설주 안에서도 챙겨볼 건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습니다. 대신증권인데 왜냐하면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좀 낮아졌거든요. 이것은 미래 성장을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좀 담보 이런 성격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상고하저, 그러니까 실적이 초반에는 좋았다가 뒤로 갈수록 좀 힘을 잃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보시죠. 올해는 상고하저의 실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나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UAE나 사우디 매출은 좀 확대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데이터 보면은 3분기는 31.4%에서 4분기 26.8%로 그러니까 수출 그러니까 성장 이런 률이 약간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죠.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보면 연중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높다가 하반기에는 좀 떨어지는 상고하저의 패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충당금이 좀 필요하고 자체 개발비가 높아지면서 좀 실적이 깎이는 그런 패턴이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제목에서 상저하고 실적이지만 땡땡땡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저하고지만 내년은 고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 또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UAE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라크 매출이 본격화되는 게 사실 내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뭐 알려진 악재이고 상고하저는 내년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면서 7조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긍정적인 패턴이 다음 연도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거고요. 수출 비중도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수출은 29%인데 내년은 43% 이상으로 확 뛰는 그런 성적표가 나올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보시죠. 오늘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중에 이제 반도체가 180% 1년 전보다 급성장한 역시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점을 또 한 번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수출주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대한 매력도 이런 부분이 내년 조금 더 가셔야 될 거라고 하니까 목표 주가 내렸지만 다시 한번 반등 턴 언제쯤 올지 그런 부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고영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 역시 기존 대비해서 20%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내려갔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은 예상치는 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사업조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고용 투자자분들이나 투자하실 마음이 있다는 분들이면 신사업에 좀 집중해보라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광 트랜시버 고객사양 검사 장비 공급 재개될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고객뿐만 아니라 신규 고객이 좀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캠2 메모리 모듈 검사 쪽 이런 장비들 긍정적이고 하반기에는 공급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전망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목표주가 좀 떨어뜨렸는데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양축으로 좀 지지는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이유와 떨어지는 이유가 좀 명확하게 갈리죠. 이 고용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용까지 만나봤습니다.